말 많은 사람이 복을 잃는 이유 5가지. 말은 칼과 같습니다. 잘 다루면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지만 함부로 휘두르면 상처를 내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모임에만 나가면 혼자서 20분, 30분씩 쉴 새 없이 떠드시는 분. 남의 이야기는 중간에 가로채고 본인 얘기로 돌려버리는 분 말입니다. 처음엔 참 활발하시네 싶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떠오르면 받기 싫어지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10년 뒤에 다시 만나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많아서 망한 겁니다. 말이 많아서 복이 도망간 겁니다. 설마 말 때문에 인생이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뀝니다. 그것도 상상 이상으로 무섭게 바뀝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나의 말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지, 남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는지, 아는 척을 하지 않는지, 말만 많이 하지 않는지, 오늘은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왜 복이 달아나는지 그 무서운 이유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어떻게 써야 복까지 끌어당길 수 있는지 그 비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부터 말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을 줄여야 하는 이유 1번째, 말이 많으면 결국 복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고 소리 없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말로 쫓아내고 있다는 사실 모릅니다. 춘추시대 진나라에 자산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늘 말을 아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떠들어댈 때도 그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어느 날 한 신하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자산은 너무 말이 없습니다. 그때 왕이 답했습니다. 그대는 말 많은 자가 지혜롭다고 여기는가? 자산은 한마디로 나라를 안정시키는 자다. 말이 없었기에 그는 오래 갔고, 말이 없었기에 복이 그 곁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반대로 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모임에서 항상 중심이 되려 하고, 아는 얘기든 모르는 얘기든 일단 본인이 말을 많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진짜로 복이 들어오는 인생 같나요? 말이 많다는 건 복이 들어올 틈을 스스로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와도 사람이 곁에 있어도 스스로 그 복을 말로 쫓아내는 겁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궁해지고 침묵은 복을 부른다. 복은 말 많은 사람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조용히 들어오고 조용한 자리에만 앉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말로 업보를 쌓게 됩니다. 내가 뱉은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거죠. 실제로 분위기를 잘 띄우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중요한 자리에선 항상 빠져 있고 사람들도 점점 멀어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서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겁니다. 그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복이 멀어진 거죠. 복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사람에게만 기회처럼, 인연처럼 그렇게 슬며시 다가옵니다. 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동안 신중함은 사라지고 배려는 떨어지고 결국 사람들도
운도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말을 줄여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말이 많을수록 신뢰는 줄어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말을 길게 이어갑니다. 제가 그때 진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상황이 좀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오해는 마시고, 그리고 그날은 또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말이 많으면 어떠세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믿음이 안 갑니다. 내용은 그럴듯한데 뭔가 찝찝하죠. 그게 바로 사람의 심리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설명하지? 스스로도 자신 없으니까 자꾸 덧붙이는 거 아니야?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 정당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설명이 많아질수록 내용보다 말하는 태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명이 길면 길수록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믿고 싶지 않은 감정이 먼저 작동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두 사람의 자기소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한 명은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말하고 다른 한 명은 같은 내용을 장황하게 풀어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간결하게 말한 사람이 신뢰도, 지적 능력, 매력도에서 모두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같은 말이어도 짧게 말하면 믿음이 가고 길게 말하면 의심부터 생기는 것. 이게 바로 말의 역설입니다. FBI에서 실제로 범죄자를 신문할 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수사관들은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설명이 많다. 진짜 말할 게 있는 사람은 말이 짧다. 왜냐하면 거짓을 숨기려면 말로 포장하고 설득하려 들기 때문이죠. 결국 본인 입으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철학자 니체도 말했습니다. 많이 말하는 자는 진실을 피하고 있는 자다라고 말이죠.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말이 적어도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그 안에 두려움, 불안, 방어심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한 줄로 정리됩니다. 말이 많으면 진심도 가벼워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말이 줄어드는 이유는 신뢰와 책임감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 쓸데없는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밥 먹자. 다음에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고 정작 연락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전화를 걸어서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로 30분, 1시간씩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게 민폐인지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도 계속 쌓이다 보면 나에 대한 신뢰가 깎인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면 사람들은 내 말을 점점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진짜 중요한 말을 할 때도 또 그러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말을 줄인다는 건 관계를 끊겠다는 게 아니라 내 말의 신뢰도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말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말의 분량이 아니라 단단함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뺄 게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빼다 뺄 게 없을 때 완성이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빼서 정말 필요한 말만 남겼을 때 그 말에 진짜 힘이 생깁니다. 쓸데없는 설명을 덧붙이고 변명을 늘어놓을수록 오히려 메시지는 약해집니다. 짧은 한마디가 긴 설명보다 더 무겁게 전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을 줄여야 하는 이유 세 번째, 말이 많을수록 실수하고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말을 많이 합니다. SNS에서도 모임에서도
대화에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면 모르겠는데 쓸데없이 말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말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독이 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방의 이야기에 끼어들어 의도와는 다른 방향을 이끌어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해 상대방의 감정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말 실수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신중하게 시작했던 대화도 점점 감정이 들어가고 흥이 나면서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많아집니다. 말하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업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뱉은 말들이 모여서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고민을 털어놓던 사람들도 더 이상 나에게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말에 집중하느라 상대방의 표정 변화나 목소리 톤의 변화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상대방은 점점 마음을 닫고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을 안 해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 말을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말은 순간적으로 감정 해소는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나에게 이득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한마디, 기분 좋아서 덧붙인 여러 마디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관계를 망가뜨리고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 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사과를 해도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가 됩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면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것이 나와 상대방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말이 적은 사람이 더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맺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으니까 상처 줄 일도 적고 진짜 필요한 순간에 꺼내는 한마디가 더 큰 울림을 주는 거죠. 말을 줄여야 하는 이유 네 번째, 말이 많으면 결국 약점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조용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딱 잘라서 단정 짓기 어렵죠. 어떤 사람일까? 속이 깊은가? 조심스러운 성격인가? 조용한 사람은 쉽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신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고 감정 기복이 보이고 지식 수준도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조금만 오래 듣다 보면 이렇게 느껴지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투명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당신이라는 퍼즐이 더 빨리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퍼즐이 너무 쉽게 완성되면 흥미도, 기대감도, 신뢰도가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토론 중에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수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평가자는 그 실수보다 태도 전체를 부정적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말 실수를 하면 그냥 실수로 끝나지만 말 많은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 한마디가 아니라 그동안 해온 모든 말이 함께 무너집니다. 현실에서도 많이 봅니다. 특히 모임에서 말 많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일수록 틈이 많습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를 마치 본인이 겪은 듯 포장하고 몇 개의 단어 써서 있어 보이려 하고 결국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다 정리하죠. 얕고 시끄러우며 믿음이 안 간다며 규정되어집니다. 미국의 풍자 문학가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바보처럼 보일 뿐이지만 말을 시작하면 그걸 증명하게 된다. 너무 직설적인가요? 하지만 이보다 정확한 표현도 없습니다. 조용하면 알 수 없을 뿐이지만 말을 하면 다 드러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강해질수록 스스로 빈틈을 만들고 그 틈이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는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때는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신나서 이야기했다가 시샘을 받거나 힘든 일이 있어서 털어놓았다가 뒤에서 그러게 왜 그랬대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기쁨도 내 슬픔도 말로 함부로 풀어놓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재료가 되어버립니다. 말이 많다는 건 결국 스스로를 진열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말을 아낀다는 건 나를 감추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러내고 싶은 순간까지 기다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이고 품격이고 신뢰입니다. 말이 많으면 결국 실수도 많아지고 그 실수가 당신의 얕음으로 오해받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누구도 당신을 얕볼 수 없습니다. 말을 줄여야 하는 이유 5번째, 말이 많으면 들을 기회를 잃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진짜 중심에 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듣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순간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이 쌓일수록 대화는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혼자 말하는 무대가 되어갑니다. 처음엔 들어줍니다. 그래, 할 말이 많겠지. 2번째도 들어줍니다. 오늘은 좀 길게 하네. 그런데 3번째부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왜 자기 얘기만 하지? 난 그냥 배경인가? 듣고 있긴 한데 이제 좀 피곤하다. 듣는다는 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일입니다. 진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입니다. 말이 많으면 그만큼 약점도 많이 노출되는 법이거든요. 말을 적게 할 때 느껴지는 여유와 무게감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말을 해야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기억하고 끌리는 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는 깊이입니다. 특히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더 특별합니다. 필요 없는 과장이나 변명을 줄일 때 말은 그만큼 신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말은 하는 것보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 많은 사람은 듣는 시간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마음을 접고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해버립니다. 그렇게 관계는 조용히 멀어지고 그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2번 듣는다. 말은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점점 외로워지는 걸까? 그건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들을 기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경청이라는 침묵 속에서 신뢰를 얻는 사람입니다. 말을 줄이면 들을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람은 머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쉽게 잊혀집니다. 지금까지 말이 많은 사람들이 복이 달아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달아나던 복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부르는 말하기의 비밀.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복이 올까요? 지금까지 말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왜 사람도 기회도 복도 멀어지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말을 잘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뢰를 얻고 기회를 부르고 복까지 끌어당깁니다. 이제부터는 복을 부르고 관계를 살리고 인생을 바꾸는 말하기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힘을 가지게 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공감의 한마디를 꼭 하세요. 말이 많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나도 알아요. 그 마음이라는 공감의 한마디입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듣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당신 마음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한마디는 긴 말보다 훨씬 빠르게 상대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한마디로 상대는 여러분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요즘 진짜 너무 바빠서 일도 손에 안 잡혀라고 말한다면, 그래요. 요즘 진짜 너무 벅차죠. 그 말이 그냥 농담처럼 안 들리네요. 라고 답해 보세요. 상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여기 있었네. 이 순간 말의 양이 아니라 그 한 줄의 공감이 복을 부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상대를 존중하세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말을 잘 묻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아는 걸 말로 다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지고 상대는 점점 말할 기회를 잃고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깊은 인식이 생깁니다. 자녀가 갑자기 짜증을 내며 진짜 다 귀찮아라고 말한다면,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엄마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상대에게 말할 기회, 감정을 정리할 시간, 그리고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세 번째, 짧게 말할수록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말은 길고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짧고 정확한 말입니다. 말이 짧아질수록 그 한 줄이 온전히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오래 기억됩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말을 줄일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잘 기억한다. 네 번째,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말은 편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이 너무 편해서 문제입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말할 때 우린 너무 쉽게 뭔가를 조언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을 멈추고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말보다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옆에 앉아 가만히 손만 잡아준 사람이 끝까지 곁에 남습니다. 말로 위로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말 없이 함께 있는 건 정말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 마무리의 품격을 담으세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늘 좋은 인상을 주는 건 아닙니다. 마무리가 거칠면 앞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그래도 내 얘기 들어줘서 좋았어요. 나중에 또 이야기해요. 오늘 얘기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떠나도 마음엔 오래 남습니다. 끝맺음에는 여운이 남습니다. 그 여운이 사람의 품격을 만들고 신뢰를 키우고 복이 다시 그 사람을 향하게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말끝을 기억합니다. 복도 여러분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에서 방향을 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이 많아질수록 멀어지는 것들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복이 등을 돌리고 신뢰가 무너지고 상처를 주게 되고 약점이 드러나고 경청의 기회를 잃는다는 무거운 이야기들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누구나 말로 사랑을 전하려고 애쓰고 말로 관계를 붙잡으려다 오히려 멀어지는 순간을 겪기 마련이니까요. 저 역시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오늘 영상의 진짜 의미는 말을 줄이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말해도 된다는 작은 희망일지 모릅니다. 공감해주는 따뜻한 한마디, 조용히 건네는 진심 어린 질문,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간결한 메시지, 말 대신 함께 있어주는 따뜻한 침묵, 그리고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의 말. 이렇게 달라진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복이 다시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말 속에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 마음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